분은 SK텔레콤의 IoT 에코 사업팀을 맡고 계시는 김현태 팀장님 모시고 SKT의 IoT 생태계 활성화 추진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oT 에코 사업팀 김현태 팀장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에 바깥에서 좀 드시고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아까 나가보니까 날씨가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지금 봄 날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 방심했다가 이제 겨울로 딱 세탁 맡기고 나면 또 한번 기습적인 추위가 올 것 같은데요. 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사실 IoT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과거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M2M이라든지 아니면 유비퀴터스 센서 네트워크 얘기도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IoT에 대한 그 관심들은 되게 많았는데 IoT도 지금 보면 이제 거의 봄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뭐 여름, 어차피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IoT에 대해서 보면 최근에 이제 동양들이 많은 사업자들이 Io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관심 안 가졌을 가전 업체들도 지금 다 IoT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안 되면 사실 뭐 기기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더미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혀 IoT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가구 사업자들조차도 IoT를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IoT가 사물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서비스 쪽을 하시던 분들조차도 이제 피지컬 월드로 되게 깊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그럼 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제 IoT를 얘기를 하면 도대체 당신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뭐 회선 중심의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IoT도 통신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월 이용료 얼마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거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달에 내놓은 로라라는 서비스 이제 그 저전력에다가 그 롱레인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작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그 로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용 요금이 월 가장 작은 거는 그 부가세를 빼고 350원입니다. 100K 정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에 350원이고 100메가 정도까지 쓰는 경우에 한 2,000원 정도, 그 약정 없는 경우에 할인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그 정도고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월 350원 받아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 장사를 하겠다고 이제 사업을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냐?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전통적인 어떤 통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 IoT 특히 이제 뭐 LPWA라든지 그 데이터량이 작은 IoT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작은 요금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방법은 뭐 기기수를 엄청나게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많이 늘리면 그러면 장사가 되느냐인 건데 많이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M2M 머신처럼 기계를 SK텔레콤 혹은 다른 통신사들이 그 모든 기기랑 서비스를 다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객들의 요구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뭐 100만 고객에게 판다라든지 뭐 10만에게 판다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IoT 시대가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그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뭘로 돈을 벌 거냐? 그다음 이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기존에 플랫폼 사업을 하던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단말 만드는 사업자랑은 또 어떻게 경쟁을 할지 협력을 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저희 팀에서는 에코라는 이름을 지금 붙여서 나왔는데요. 원래 새로 생긴 팀입니다. 그 IoT 에코 사업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친환경 뭐 이런 거 만드는 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처음에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친환경이라는 것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해서 이제 에코 사업팀을 만들었는데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IoT 에코라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IoT 월드에 그 외부에서 여러 그 플레이어들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이제 작년 7월달에 로라 사업을 이제 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앞에 그 최낙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듈도 배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보면 이제 그 성과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IoT 서비스 개발이 왜 어렵냐라는 부분이랑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부분 두 개를 갖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IoT 개발이 아직 어렵다. 뭐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가 어렵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LPWA 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IoT의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분에서 하는 것 중에서 홈 IoT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IoT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뭐 직비라든지 G웨이브 게이트웨이를 두고 혹은 와이파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를 묶는 경우가 있고요. 로라라고 얘기하는 건 IoT 전용망입니다. 전국망에 깔려 있어 가지고 이제 전국망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그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으로 커넥티비티를 가져가겠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LPWA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6개월 정도 10만 개 정도 되는 그 모듈을 뭐 공짜로 뿌려가면서 개발을 촉진하고 그 테스트 베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도 예상만큼 그렇게 안 나왔다라는 거죠.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일단 뭐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매년 업데이트되고 뭐 분기별로 업데이트들 되는데요. 그 IoT 관련해 가지고 생태계를 보면 그 플랫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뭐 빌딩 블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들도 엄청 많고 관련되는 파트너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뭐 기존에 이제 뭐 다른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다 보면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정리가 되면서 요거를 가지고 어떤 기계상에서 어떻게 OS에다가 어떤 개발 기술 만들면 되겠다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IoT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것 중에서 어떤 거 가지고 해야 되냐? 어떤 기술이 또 날아갈 건지도 모르겠고요. 투자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개발을 하고 있는 내부 입장에서 보면 IoT를 만들려면 그 디바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커넥티비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도 골라야 되고 애플리케이션 앱도 어떤 쪽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를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한 회사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아는 사람들이 회사 내에 없지 않습니까? 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협업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IoT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BM 자체가 이제 뭐 경쟁적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개발하기 전에 누구랑 협력하거나 상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빨리 움직이니까 낚아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도 못 하겠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 단일적인 표준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기술 경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 상태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까지 아까 그 밸류 체인이 됐던 아니면 개발 주기가 됐던 그 엔드투엔드를 다 필요로 하더라는 것. 그다음에 외부 기술 지원이 되게 어렵더라. 협력 관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3개 정도를 구축을 원칙을 봤어요. 그래서 일단 아키텍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방형 아키텍처를 좀 추구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든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최저한으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던 서비스를 갖고 좀 디바이스 쪽이라든지 서버 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컴포넌트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면은 필요한 것만 뽑아 가지고 이제 끼워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 단계별로 그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나 회사별로 또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일률적으로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 맞춤형 지원을 좀 해보자. 그래서 IoT 에코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개발 경험을 혁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그림화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바둑알로 치면 이제 겨우 돌 한 몇 개 정도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바둑이라는 게 혼자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제 다음 돌을 놓아주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댑티브하게 계속 이제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최종적인 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판이 쓸려버릴지 아니면 뭐 좀 도움이 될지는 사실 반응들을 많이 좀 주셔야 되거든요. 정보들도 많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기대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에코 프레임워크라는 걸 한번 본 건데요. 뭐 보시면은 썰렁한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디바이스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까지 뭐 중간에 커넥티비티는 저희가 제공하는 거고요. 서비스에 대한 것들, 서포트까지 해가지고 아까 그 3가지에 대한 어떤 이런 원칙 하에서 크게 3개 영역 정도를 지금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 지원이랑 서비스랑 앱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떤 식으로 공통으로 지원할 건지를 한번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쉴드 얘기하기 전에 그 모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이제 로라 모듈이란 거를 저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와이솔이랑 솔렘이랑 이도링크 거 세 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10만 개 배포하겠다고 해서 거의 뭐 상당량 배포를 하고 추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기 로라 skiot.com이라고 해가지고 SKT IoT입니다. 이 접속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도 해보시고 테스트도 하시라고 해서 이제 이거 제공을 하는 건데 잘 안 됐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모듈만 딸랑 갖고 가서 개발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기 만들기도 힘들고 아까 그 플랫폼에 접속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막상 가져갔는데 공부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꽤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개방형 하드웨어 중에서도 그 아두이노 쪽을 먼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쉴드 형태로 해서 이걸 개발해서 일단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 최종적인 제품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뭐 개념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토타이핑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네트워크에 붙이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개발 툴킷이나 아니면 어떤 그 라이브러리나 API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아까 쉬는 시간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스에서 지금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아두이노 같은 거 가지고 개발을 해보셨던 분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요 디바이스 안에 요게 이제 모듈입니다. 칩입니다. 통신 모듈이고 안테나를 달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고 여기다 필요하신 센서 같은 것들이나 뭐 기존에 하시던 것들 연결해서 실제로 좀 붙여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뭐 빠르면 한 뭐 4, 5월 정도 아니면 늦어도 한 6월 정도 상반기 내에는 어쨌든 이게 공급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서비스랑 앱 개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띵플러그도 지금 바깥에 나가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띵플러그 같은 경우도 위젯 형태로 해가지고 UI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SDK 형태로 해서 지금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공되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그 앞에 죄송합니다. 아두이노 실드랑 같이 해가지고 개발 환경에 대한 라이브러리랑 같이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요거는 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아까 그 로라 포탈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에다 집중을 하시면 그 하드웨어에서 그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앱 개발에 대한 부담 없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앱 개발에서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하드웨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센서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오고 하는 거 외에 실제로 이제 저 서비스 형태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인프라 쪽도 필요하거든요. 클라우드가 됐든 뭐가 됐든 인프라가 필요한데 어떤 종류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사실 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쉽게 연동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SK텔레콤에서도 기업형 클라우드, T클라우드 비즈라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존에 AWS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애저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쉽게 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가이드도 만들고 연동할 수 있는 킷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그 지금 디벨롭을 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것도 완료가 되면 좀 쉽게 앱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 공통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주로 컨텐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기술 문서 같은 것들이 이미 포털에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기술 오리엔티드 돼 있어 가지고 보시면 거의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좀 프렌들리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해가지고 좀 다양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퀵스타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10분만 하면 아두이노 로라 모듈 연결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정도까지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뭐 레퍼런스 같은 거 지금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PI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데 튜토리얼 같은 것들도 케이스별로 좀 샘플 코드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노드.js를 통해 가지고 샘플러그 연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더 리치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 요즘 다들 안 읽으시잖아요. 텍스트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0분, 5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우스 앞에 그 세션에서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그 오픈하우스라 해가지고 이미 지금 있습니다. 그 여기가 아마 순회역 쪽일 텐데요. 분당선 순회역 쪽에 가시면은 요 그 오픈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 서비스 기획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려요. 개발 환경도 있고 개발 지원. 근데 여기 공간 자체가 이렇게 뭐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방문하셔가지고 하시기는 어렵고 그 포털을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면 아마 날짜가 배정되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아서 아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리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기들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여기는 SK텔레콤 분당 사업관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순회역 근처입니다. 분당.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그 만드신 기계에 대한 네트워크 연동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거라든지 디바이스에 대한 하드웨어 검증이나 품질 보증 테스트 같은 것들, 그다음 플랫폼에 대한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로라 포탈에 가시면 이제 등록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빈 슬롯을 찾으셔가지고 관리자 승인 받으시고 가시면 되고요.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이네요. 로라 포탈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뭐 오늘 얘기하시는 그 말씀드린 내용들도 여기다 올려놓을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가 그 추구한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IoT라는 사업 자체를 SK텔레콤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갈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IoT라는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큰 그 헤드 외에 이제 롱테일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뭐 SK텔레콤이 아니라 어떤 통신 사업자, 어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확보를 못 합니다. 결국은 그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은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분들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밸류를 나눠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이디어를 또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기존처럼 SK텔레콤이 사업을 다 독식해서 나가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 가져간다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아까 뭐 통신 요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통신 그 LPWA 같은 게 통신 요금은 거의 바닥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 때문에 사실 이제 IoT를 못했던 부분들 데이터 요금 같은 것들 부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타겟으로 한 게 이제 LPWA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BM을 올려주시고 커넥티비티가 되게 많이 늘어나면 그 아까 전략본부장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데이터가 모여서 거기서 부가적인 밸류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만들어진 밸류를 갖고 실제로 데이터를 쌓아주신 사업자들이랑 또 그걸 분석해내는 분석 사업자들이랑 이제 나눠 갖는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나올 수 있는 사업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다 제안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사업 제안 창구가 있어서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제안을 해주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서비스 검증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까 IoT 오픈 테스트 랩이라든지 아니면 오픈하우스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여기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봄이라서 이제 꽃길을 만들어놨는데요. 예, 이제 좀 정말 제가 꽃길을 잘 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어떻게 보면 통신 사업자가 뭐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생리상 협업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원하시는 거랑은 좀 괴리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 피드백입니다. 정말 이 필요로 하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주셔야지 아까 바둑돌 놓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두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서서 하는 거거든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 같이 사는 게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꽃길을 걸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꽃을 깔아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뭐 기술원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T 디벨로퍼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 포탈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기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은 아직 없고요. 너무 이렇게 팀장님께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밖에서도 전 상담도 하고 그래서 따로 질문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생각나시면은 저희 그 설문할 때 뒤에 저희에게 남겨주실 말 거기에다가 써주셔도 제가 팀장님한테 전달 드리고 이렇게 피드백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해주신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IoT 플랫폼인 싱플러그에 대해서 SKT IoT 테크 랩장님이신 장규태 랩장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